자,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유형이죠, 설계 유형.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그 한 번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안 보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보게 되죠. 또 그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예요.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봤더니 좋은 경험이었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죠. 보관을 해야죠. 거기에 어떤 문제점도 어떤 노하우도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들었던 내용, 패턴, 어떤 문제점 해결 방법들을 유형별로 묶어 놓고 체계화시킨 것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들을 분류하고 각 문제의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효율성과 재성을 높일 수 있다. 디자인 패턴의 개념입니다. 설명하고 이게 뭐냐? 디자인 패턴 찾는 거. 또 볼까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소프트 개발 과정에 발견된 설계 경험을 축적하여 이름을 붙여놓고 차후에 재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재사용해야 되잖아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법을 전문가들 경험을 모아서 정리한 일관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용하다고 생각되는 오브젝트나 객체들을 일반적인 상호작용 방법들을 정해서 모아놓은 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기능보다 구조, 가독성과 확정성의 비중을 둔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그러면. 요즘에 그 요리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셰프들. 그 셰프들 보면 들고 다니는 노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경험을 축적과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보잖아. 요리책이지, 요리책. 출간된 것도 많고, 그리고 셰프들이 들고 다니는 요리 자기가 했던 거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저장해 놓는 겁니까? 계속 그 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만들다만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죠. 그걸 체계적으로 노트화시킨 거를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리책. 시중에 나오는 요리책은 그 요리 방법이라든지 요리 내용이라든지 실수해서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적지 않아요. 사진도 함께 동봉하지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 패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 무슨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을 장르별로, 유형별로 정리한 것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기능보다 구조, 가독성,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확장성을 비중을 둔다.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도록. 요리책에서 나와 있는 그 요리 기본 구조가 있죠. 이래서 요리 재료에 대한 특성, 어떤 요리와 어떤 요리는 궁합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다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프레임워크는 요리하는 환경이죠. 환경. 자, 볼까요? 이게 뭔 말인가?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고객이 되는 기본 구조를 말해요.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입력과 출력이 있고 처리가 되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 존재한다. 기본적인 틀이 있겠죠. 요리할 때도 기본적인 그 요일 재료, 요리에 대한 특성, 그 음식에 대한 특성, 재료에 대한 특성들이 있듯이 기본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키텍처는 전체 시스템 구조나 설계 모형을 재사용할 때 사용하지만 이 디자인 패턴만큼은 실제로 동작하는 것까지 구현 단계에서 해결, 문제점까지 다 자세하게 기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책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리책이. 아키텍처는 모든 종류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만 디자인 패턴은 하나의 일관성 있는 하나의 요리에 대해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패턴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고. 자, 프레임워크는 뭐냐?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환경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어떻게 쓸 거고 어떤 정도의 환경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거든요. 환경. 요리할 때는 요리 환경.
물 나오고 불 나오고 냉장고 옆에 있으면 좋지 냉장고 저쪽 가 있고 이쪽 가 있고 저쪽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효율성 상상, 개발 시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디자인 패턴은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하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보다는 실제로 그 환경보다는 그 안에 어떤 요리를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어떤 소스를 넣었을 때 어떤 맛이 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 형태로 서술해 주는 내용들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죠? 네 가지 요소는 일단 그 패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요리의 이름이 있듯이 어떤 요리, 어떤 요리, 어떤 요리, 뭐 갈비찜이다 하면 갈비찜이 있듯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개발, 무슨 회원 관리다 아니면 급여 관리다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설계문제 해법을 기술하는 거고 문제, 해결할 문제 그 배경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얼마큼 비용이 들었고 그 환경은 배경 어떻고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법을 줘야죠.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요소들에 대한 관계, 각각의 메소드의 관계, 그들의 인터페이스 관계, 누가 지원을 해줬고 누가 소프트웨어를 해줬고 없는 거는 돈을 사서 들여왔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요리를 한번 해보면 요리 이름이 있어. 요리 이름이 있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맛이 잘 안 나와. 원래 먹던 맛이 아니야.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 문제점이 나올 때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 뭘 더 넣다든지 이런 맛이 안 났을 때 이걸 넣다든지 요즘에 그 빵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빵 할 때 우리는 독특한 빵인데 이 빵 맛이 안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서술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다 구체적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을 하여금 굉장히 안전함,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결과 장점과 단점을 서술한다. 이건 내가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나타났다. 그래서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세 개가 종류가 있는데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고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행위 패턴이 있습니다.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을 위한 패턴으로 클래스 정의와 방식을 구조와 캡슐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유연성과 보수를 쉽게 한다 그랬어. 그죠?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여기 인티저 A, B, C 여기에 서브 함수들이 존재하겠죠? 서브 1, 서브 2 이거를 생성할 때 어떤 형태의 노하우가 좋겠느냐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좋겠느냐 변수를 몇 개 쓰는 게 좋겠느냐 함수는 몇 개 쓰는 게 좋겠고 함수는 어떻게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퍼블릭으로 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서술들이 존재하겠죠. 그것들이 다 생성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조 패턴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데 패턴들로 프로그램 내 자료 구조나 인터페이스 구조를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패턴들입니다. 조직화시키고 방법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주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통합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클래스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익스텐드라는 개념도 사용을 할 거고 상속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여기 있는 함수를 오픈을 시킬 거냐 아니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그 클래스 간의 상속 여부와 인터페이스 여부를 정의하는 그러한 노하우 이것을 구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위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객체의 상호작용을 패턴인가 실제로 동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제적으로 행위를 할 때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그 내용들을 우리를 잡아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자, 그래서 생성과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생성 패턴 구조와 구조 패턴 구조와 그다음 행위 패턴 이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리하죠. 좀 무리하긴 한데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앱스트랙트 팩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페이스는 서브 클래스를 거치지 않고 서로 연관된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냥 객체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하는 개념 생성 패턴이잖아요.
객체 생성에서 복잡한 과정을 분리해낸다. 너무 큰 클래스라고 한다면 그 분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지. 팩토리 메소지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후 서브 클래스를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객체의 서브, 상속시켜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생성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로토타입은 성능 형성에서 중복 객체를 생성한다. 복사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싱글턴이라는 것은 한 클래스 한 객체만 존재하도록 하는 패턴. 그러니까 유형이죠. 생성할 때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또 재사양수 좋고 효율성도 좋다고 제안하고 있는 노하우, 요리책, 설계책 이런 얘기예요. 구조 패턴. 인터페이스가 호환되지 않은 클래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댑터라는 것은 서로 다른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연결이 잘 안 되는. 그것을 중간에 있어서 그 연결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패턴. 그것이 바로 어댑터. 브릿지도 같은 개념인데 구현부에서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변형할 수 있게 한다. 구현부. 여기가 자료 구조잖아. 어트리브잖아. 어트리브. 여기가 메소드잖아요. 이게 바로 기능이거든요. 기능. 구현부에서의 기능 부분을 분리해라는 얘기죠. 너무 많거나 그러나 너무 많지만 서로 한 클래스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그 존재하는 개념을 좀 분리시켜서 언제든지 교립해서 쓸 수 있도록 키우죠. 너무 덩어리가 크면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안에 존재해야 되는 기능들인데 너무 많다면 분리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결합시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 패턴. 여러 개의 클래스를 모아서 마치 하나의 클래스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클래스의 종류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불러낸다는 건 복잡하고 일일이 상속을 받는 건 복잡하니까 묶어서 처리될 수 있는 하나의 클래스명 갖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기존의 객체 메소드의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는 오버라이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에 대한 설명. 패키지라는 것은 메소드를 단순화하여 라이브러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기존에 이 메소드를 너무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일단 이름 자체도 복잡하면 안 돼. 그러나 이름 자체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름은 좋은데 그냥 임의로 막 이름을 붙이고 숫자 써버리면 숫자로 클래스를 만들면 만약 서브 지금 제가 이런 의미는 사실 이게 무슨 클래스인지 몰라요. 무슨 메소드인지. 명시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플라이웨이트라는 것은 많은 유사한 객체를 공유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객체를 무조건 생성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성된 객체를 좀 최소로 줄일 수 있게끔 해야 프로그램 덩치가 적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안 된다. 대리 객체를 통해서 원래 객체 작업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 객체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얘네들을 다 갖다 놓고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하지 말고 한 놈을 올려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놈을 불러다 쓸 수 있게끔 해줘라. 이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행위 패턴. 여러 개 역할들이 연결되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구조를 잘 만들어라는 얘기고 매개 변수 써서 여러 가지 다른 요구사항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거죠.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여기에 매개 변수잖아요. 서브 여기 기능이 달라. 1기능, 여긴 2기능, 3기능, 4기능이라고 하면 이 메소드를 부를 때 서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인수를 생략하거나 인수를 2개 주거나 하나 주거나 해서 다양성, 오버로딩의 다양성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언어의 문법을 정의하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언어가 C++이든 자바가 되든 그것 말고도 다른 언어를 간단하게 습수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패턴을 지정해 주는 게 좋다. 반복이 필요할 때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객체 상태를 저장해뒀다 복원이 가능하도록 객체 상태라는 것은 객체는 항상 변하게 돼 있죠. 여기가 만약에 클래스 A, 인티저 A, B, C다. 이게 이제 클래스죠. 그럼 이게 메소드잖아요.
이게 뭐예요? 변수잖아요. 이게 바로 상태입니다. 여기서 처리되어 있는 기능들이 발생이 된 것들은 다 여기에 적용하고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저장이 되면 나중에 그 상태를 다시 복원해서 쓰면 중간에 멈췄을 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이 상황에도 알아요. 몸이 좋은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피곤한 상태인지 술 취한 상태인지 아는 것처럼 이 객체도 하나의 객체도 바로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면 여기서 어떤 형태의 행위가 이루어졌건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 빙글빙글 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각각의 인스턴스 여기 멤버 변수들은 안에 변수 어트리뷰트 자료 구조 기억 장소에는 그 상태값이 기억이 되어 있다. 어떤 작업을 쭉 진행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중단됐다. 그러면 그 중단된 상태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원시켰을 때 그 다음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클래스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를 감지하여 다음 클래스 통보해준다.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서버용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접근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접근해 들어올 때 상태 변화를 누군가 모니터링해서 그걸 갖다 시스템이나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패턴. 특정 메소드가 객체 상태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개념이죠. 다양성의 개념. 그 다음 다양성을 이용하여 특정 객체에 중속되지 않도록 한다. 다른 부분은 분리해서 캡슐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멤버 변수, 얘가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 얘가 멤버 메소드. 다른 클래스부터 분리시켜 서로 간에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따로, 멤버 메소드 따로 결합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등치를 좀 줄이고 거기서 행위를 서로 전달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객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패턴에 대한 디자인 패턴 이것까지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깊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온다 선치는 것은 행위 패턴과 구조 패턴과 생성 패턴 이 세 가지의 세부 단어죠, 단어를 구분하는 정도. 그 정도가 깊이 나오는 거. 이것까지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까지 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출제자. 그러니까 낸다면. 자, 디자인 패턴의 장단점. 이거는 출제될 수 있죠. 개발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다시 요리책으로 생각을 해봐. 요리책이 있으면 만든 사람이랑 배우는 사람이 똑같이 요리책 사와. 여기 소통 다 편하죠. 구조 파악 용이하죠. 재사용을 통해서 만들어 봤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고 설계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요리책을 갖고 있다고 셰프 요리책을 갖고 있어요. 이걸 보여줘. 이걸 갖다가 빔 프로젝터 쏴줘.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다 있어야죠.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어떤 순서로 갖고 있고 어떤 재료를 넣어야 돼? 단축시킬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 단점이라는 것은 그 원리보다는 이론 위주보다는 설계 구현 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실무적인 데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출제됐던 건데 기억은 유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설계들을 분류하고 각 문제 유형들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입안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성과 사용성, 재사용성을 높인 거 이것이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